스터디로드 매일 한 문제 공부방 14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뵙고 있는데요. 기하 내용 위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습 세 번째 시간으로 쌍곡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쌍곡선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먼저 설명하고 문제를 4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곡선의 정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쌍곡선이란 무엇인가요? 타원과 비교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타원은 두 초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였죠. 쌍곡선은 역시 두 점, 초점이라고 하는 두 고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역시 간단한 대칭성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고정점, 초점이 이와 같이 있다면 그리고 일정한 거리의 차이가 조건을 만족하는 점 P가 이와 같이 있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이가 일정한 거리의 차이, 보통 2a 루트니까 2a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초점 사이의 거리는 또 보통 2c라고 하니까 간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죠. 삼각 부등식입니다. 삼각형의 성질을 쓰면 F'P의 길이보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더 길어야 합니다. A보다 C가 더 크다는 성질이 얻어지네요. 그래서 쌍곡선을 그리게 되면 대략 이와 같이 그려지면서 이 길이가 일정한 거리 차이, 꼭지점, 꼭지점이라 하고 주축의 길이라고 하죠. 결국 꼭지점, 꼭지점을 연결한 선이 주축을 연장한 선 위에 초점이 존재하며 주축의 길이보다 초점 간 거리가 더 긴 상황이네요.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잘 알듯이 이와 같은 형태로 쌍곡선은 거리가 차이가 일정하니까 방정식에 마이너스 표현이 나온 것으로 연결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형으로 한다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쌍곡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타원은 a제곱 더하기 는 1꼴이죠. 거리 합이 일정해서 방정식에서도 덧셈이 나온다. 쌍곡선은 거리 차이가 일정하므로 방정식에서도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좋고요. 쌍곡선에서는 A, B의 대소 관계가 중요합니다. A가 크냐, B가 크냐에 따라서 장축, 초점이 어디에 놓여지느냐가 달라지는데 A가 클 때, B가 클 때 상황이죠. 쌍곡선은 A, B의 대소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더하기 1일 때, 빼기 1일 때 그것에 의해서 초점이 X축상에 놓여지느냐, 초점이 Y축상에 놓여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대략 이와 같이 그릴 수 있네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X절편에 해당하는 A, Y절편에 해당하는 B를 표시합니다. A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있겠죠. B가 있고 마이너스 B가 있습니다. 만약에 타원이라고 하면 안쪽에 그려주면 되고요. 꼭지점이 4개가 나타납니다. 쌍곡선이라고 하면 역시 AB를 그대로 이용하되 대각선을 그립니다. 대각선이 쌍곡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이죠. 바로 점근선입니다. 바깥쪽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더하기 1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리면 되겠고 만약에 빼기 1,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역시 동일한 직사각형, 동일한 점근선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타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초점을 계산하는 직각삼각형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A, B라고 하면 이번에는 빗변이 C로 되면서 초점의 위치를 그 C를 이용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초점을 Y축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는 직각삼각형은 똑같고 이번에는 빗변을 이용하는 거죠. 따라서 쌍곡선에서는 초점을 계산할 때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타원하고 비교해서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한 평행이동을 생각할 수 있고요. 완전적으로 묶어서 생각하면 이런 방식의 생각은 포물선에 대해서나 쌍곡선에 대해서나 타원에 대해서나 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준형을 다루고 표준형의 평행이동으로 생각하자 하는 것이 2차 곡선의 일반형, 방정식의 일반형을 다루는 기본 관점입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쌍곡선의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도 내용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두 번째로 접점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타원에서와 마찬가지의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따로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게 되는군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쌍곡선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여기에 옮겨 놓고 이것을 A, 이것을 B로 생각하여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것을 A로, 이것을 B로 생각하여 공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타원에서건 쌍곡선에서건 기울기 M인 접선에 대한 공식은 이 꼴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해 두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죠.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포물선에서도 타원에서도 쌍곡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공식을 적용할 수 있으니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성질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쌍곡선의 수직인 접선의 교점은 1이 된다. 이것은 방정식이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이 타원에서와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쌍곡선에서도 타원에서 마찬가지로 수직인 접선의 교점은 1을 이루게 됩니다. 간단히 해볼까요? 기울기 M인 접선은 이와 같고 그와 수직인 기울기 마이너스 M분의 1인 접선은 이와 같은 꼴이 되겠군요. 넘기고 제곱합니다. 두 번째 식에 대해서는 M을 먼저 곱하고 넘기고 제곱합니다. 변변 더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완전제곱의 전개식에서 중간항들은 똑같이 상쇄되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니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타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쌍곡선에서도 수직인 접선의 교점들은 어떤 원을 이룬다는 것, 그 원의 반지름도 라지 A, 라지 B에 의해서 정확히 결정된다는 것, 그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간단한 문제 30초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죠? 일단은 표준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 대각선으로 주어지는 직선, 그것이 바로 점근선인데 그것이 EX인 경우네요. A분의 B가 바로 점근선의 기울기 2입니다. 한편 주축의 길이가 6이죠? 직사각형 바깥쪽으로 쌍곡선을 그리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주축의 길이 2A입니다. 자, 그림을 좀 정리해서 그려보았고요. A는 마이너스 3, B는 플러스 3, 기울기가 2가 되기 위해서 B는 6이군요. 따라서 대략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면서 초점 간의 거리, 초점은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자고 했었죠. 3, 6에 3루트 5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구한 C를 여기에 옮겨 놓으면 되기 때문에 3루트 5 마이너스 3루트 5 초점 간 거리는 6루트 5가 되는군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1분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의 성질을 써야 하겠죠. 쌍곡선 위에 C1 위의 점 P, C2 위의 점 Q, 방정식으로부터 C1에서는 주축의 길이가 2가 나오고 C2에서는 주축의 길이가 4가 나오는군요. 문자를 간단히 설정하여 길이를 정해 보겠습니다. QF'의 길이를 S라고 하였고요. QF는 S 플러스 4가 됩니다. 일정한 거리 차이가 4여야 되기 때문이죠. PQ의 길이는 T로 놓았고 그렇다면 PF'의 길이는 S 플러스 T, PF의 길이는 S 플러스 T 플러스 2가 되는군요.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조건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PQ 더하기 QF EPF 프라임 PF PF 프라임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중앙을 이룬다는 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니 이것의 2배는 이 둘의 합과 같다. 간단히 정리가 되고 T 플러스 S의 값이 간단히 얻어지네요. T 플러스 S의 값은 6이 얻어지는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6, 8 친숙한 숫자가 보이죠? F'의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쌍곡선의 초점을 계산하는 공식으로부터 생각해 보니 1과 24, 4와 21, 초점의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5,0입니다. 6, 8, 10 직각삼각형이라서 P에서의 각도가 직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PQ의 기울기는 결국 PF'의 기울기, 이 각도의 탄젠트와 똑같죠? 기울기는 바로 탄젠트니까요. 따라서 직각삼각형에서 계산하면 6분의 8, 3분의 4입니다. 구하라는 값은 80이 얻어지겠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1분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에 대한 문제네요.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3분의 4다. 간단히 접선 공식을 사용합니다. P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여 접선을 이와 같이 표현해 볼 수 있고요. X절편은 K값에 관계없이 X1의 값을 얘기해 주는군요. X1의 값은 3입니다. Y에 0을 대입하니 X1은 바로 3이 얻어지면서 접점의 X좌표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2차 곡선의 접선들은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기억해 둘 만한 성질이 각을 이등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물선에서도 이렇게 있고 초점에 준선이 있다고 했을 때 길이가 같죠? 이 점에서의 접선은 초점과 연결한 선, 준선과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에 대해서 정확히 각을 이등분하는 선입니다. 타원도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타원이 있고 초점이 있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은 연장선을 정확히 이등분하는 선입니다. 이등분의 성질을 써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쌍곡선의 성질을 좀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PF'의 길이는 FF'의 길이와 같다. 이 길이를 EC라고 하면 EC가 되고요. 일정한 거리 차이, 무엇이죠? 4네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P의 X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수선의 발을 떨구어 각각의 길이를 C 플러스 3과 C-3으로 피타고라스를 간단히 사용합니다. 점선으로 표현된 높이의 제곱은 각각 이와 같이 계산될 테니 정리해 봅니다. 간단히 정리가 되어 C는 4가 얻어지네요. C는 4가 얻어졌기 때문에 초점 4,0으로부터 K를 구할 수 있죠. C는 루트 4 플러스 K 공식을 사용하면 K가 얻어집니다. K는 12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금 길게 한 1분 30초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성질까지 써야 하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었겠는데요. 차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이것으로부터 뭐를 알 수 있죠? F'이 있고 이것은 실수,
실수니까 F'Q 벡터와 QP 벡터가 실수배 관계다. F'Q P가 뭔지 모르지만 어떤 일직선상에 있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대략적인 상황이 쌍곡선이 있고 초점 P가 대략 이 정도 있는 듯한데 쌍곡선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 이 식을 변형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Q가 대략 이 정도 있다고 하면 이 벡터의 시점을 F'으로 옮기기 위해서 F'Q의 5배를 양변에 똑같이 더해 봅니다. 그러면 일단 이쪽은 이와 같이 되겠죠? 왼쪽은 어떻게 되나요? 자, 상황은 이와 같은 상황이고요. 5배를 더했을 때 이 부분이 이와 같이 변형이 되면서 또 새롭게 좋은 성질이 얻어지네요. 그러니까 P는 쌍곡선 위의 점 F'P 벡터의 크기는 FP의 길이 거기에 6을 더하는 상황인데 그것이 하필이면 주축의 길이였죠. 주축의 길이가 6이니까 이 길이는 F'P의 길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가 되었었겠네요. 동일한 벡터가 나타났고요. 나눕니다. 이른바 단위 벡터죠. 그래서 상황을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F'Q 벡터는 F'P 벡터의 방향으로 정확히 길이 5인 벡터다.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단위 벡터니까요. 어떤 벡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눈 단위 벡터입니다. 그 상황에서 A와 Q 사이의 거리를 최소로 해달라고 합니다. 일직선이면 되겠죠. AF'의 길이를 구해보니 그것도 간단한 거리 공식으로부터 5가 나오고 따라서 AF' 선분 AF'을 그대로 연장하여 그 방향으로 만나는 점 P로 잡았을 때의 Q 해서 5 더하기 5 최대값이군요. 바로 이 상황이 최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5 더하기 5 해서 10이 최대인 상황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AF'을 연장했을 때 그것이 점근선보다는 좀 더 누워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확인하기는 해야 되겠죠? 주축의 길이가 6이므로 초점이 5, 주축의 길이가 3이라서 초점의 C는 5로부터 A는 3, B는 4, 점근선의 기울기는 3분의 4입니다. 한편 이 기울기는 4분의 3이죠? 반드시 만나는 점이 있겠네요. 그 점을 P로 잡아서 최대인 상황을 확실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최대값은 10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설명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범위에 관계없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질문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